뭐야? 뭐지 저거? 너 방금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 녀석은 뭘 봤는지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며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로 혹시 화면을 돌릴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동영상도 아니고 영상통화하는데 어떻게 돌릴 수 있냐고 얘기했고 친구는 그저 아니라며 사실대로 실토를 하는 대신 고개를 연이어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내 새끼 얼굴 한번 못 보고 전화를 끊은 채 친구들과 널브러져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더랬죠. 근데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아내와는 늦은 나이 때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았죠. 아내는 늦은 나이에 시험관으로 힘들게 자식을 본 만큼 특별한 애정으로 아이를 기르려 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똑똑하게 키워야 한다며 두뇌에 좋다는 오메가3 중심으로 챙겨 먹었고 고등학교 때도 담쌓았다던 수학 문제집과 과학 문제집, 토익 영어 점수들을 높이면서 태교에 힘썼습니다. 뭐 하나 먹을 때도 거저 먹는 법이 없었고 인터넷으로 영양성분 하나하나 따져가며 먹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모유가 두뇌 발달에 좋다며 부족한 양을 억지로 늘려가며 영양성분을 위해 본인이 먹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호두랑 고등어 달걀 중심으로 먹어야겠어. 아세틸콜린이랑 오메가3 마그네슘이랑 칼슘 섭취를 하면 우리 애기들한테 더 질 좋은 맘마를 먹일 수 있으니까. 라면서 딱 봐도 궁합이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계란 고등어 호두 스크럼블을 해먹는데 보기만 해도 비린내가 울렁거리는 게 참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대견스럽다는 듯 며느리를 칭찬하며 그래도 저렇게 애 많이 생각해주는 엄마가 어딨겠냐? 요새 애미들 미용 때문에라도 일부러 수유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난 아주 기특해 죽겠다. 요새 내한테 신경 잘 써주는 엄마가 1등한 사람이지? 라며 제게 얘기해 주는데 뭐 저희 어머니 역시 옛날 분이시지만 워낙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조차도 일찍 수유를 끊고 이유식 중심으로 먹였다고 하니 아내가 과히 대단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아내는 지나칠 정도로 아이의 교육에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돌도 안 된 어린아이한테 한글은 기본이요. 온갖 영어 시디며 원서며 중국어까지 섭렵하려더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여보, 우리 애 크면 알아서 잘하겠지. 아직 돌잔치도 안 한 애한테 좀 유난인 것 같아. 우리 적당히 하자.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 짚었어. 요새 우리나라 애교육은 뱃속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신경 쓴 거 보면 몰라? 유전자야 어쩔 수 없다지만 후천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하면 최선을 다해야지. 대치동 엄마들 단골 멘트 알지?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노력, 아빠의 무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렇게 유난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냐고요. 게다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제 월급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짚고 넘어가며 돈 되는데 이러다가 에듀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의 노력에 힘입어서 그런지 확실히 또래 아이들보다는 말도 빨랐고 학습 능력도 탁월하기도 했어요. 다른 애들 5살이 되도록 한글 모르는 애들 많았는데 우리 애들인 3살 때 한글을 뗀 후 4살 때는 제법 괜찮게 영어 발음을 쫓아 하기도 했습니다. 요샌 덕분에 영어와 한글에 들어간 돈은 어마어마했지만 아내는 제 월급 외에도 양가 부모님 돈까지 끌어와서 좋다는 건 다 시켰어요. 손주 손녀딸 바보인 양가 부모님은 좋다 하니 어느 정도 돈을 보태주시는데 계속 아내가 손을 벌리니 저는 화가 나 아내를 말렸습니다. 아, 작작 좀 해. 당신, 올해 애들 교육비에만 쓴 돈이 벌써 2천만 원이야. 애들 교재 교구들 때문에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다니까. 애들 놀이학교인가 뭔가 보내고 거기다 바이올린에다 피아노 발레까지. 이러다가 우리 애들 교육비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무슨 그런 말을 해? 쓰면 얼마나 썼다고. 초기 투자를 잘해야지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나중엔 스스로 학습을 한단 말이야. 수능 만점인 애들 교과서만 봤다 하잖아. 그거 초기에는 그 엄마들이 나처럼 다 이렇게 투자한 결과라니까? 라며 제 멋대로 붙이고는
자신의 교육 방침에 대해 합리성을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빠였던지라 우리 애들이 커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저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 편하게 살았음 했지만 아내의 지금 교육 방침이 얼마나 갈지 오히려 그로 인해 부작용이 나오진 않을지 걱정이긴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5살이 되자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사립초를 보내려고 정보를 얻으려 일부러 정보력 있는 엄마들과 친해지려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 눈에는 여왕님한테 콩고물이라도 떼먹으려는 시녀쯤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늘 통장에는 빵꾸가 났고 그간 모은 적금들도 다 털린 후였습니다. 대체 이 대책 없는 알고리즘을 어찌 끊어낼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어디서 비음을 섞어? 트리케라톱스처럼.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공룡 이름을 불쑥 들이밀었고 아내는 셀쭉해하며 절 노려보다가 내친 김에 말을 확 내질렀습니다. 나 우리 애들 데리고 미국 가서 살려고. 내 친구가 미국에 있는 달라스로 시집 갔잖아. 그곳에서 애 낳고 사는데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 애들, 내가 데리고 달라스에 가서 교육시키려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답답함이 목구멍에 차올라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기러기 아빠가 되라고?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외국에 가 있는 가족들 뒷바라지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 자식들인데 그렇게 억울해? 누가 보면 나 혼자 낳은 줄 알겠네. 그러지 말고 좀 허락해주라, 여보. 애들 잘 되면 다 당신 덕으로 돌릴게. 응? 제발 부탁해. 라며 저를 졸라댔지만 저는 이기심이 뼛속까지 배인 사람이라 그런지 아무리 내 새끼가 소중하다 한들 저는 절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소중한 저를 희생하면서까지 살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원체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봐와서인지 불구덩이에 절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저희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집과 시댁을 오가며 교육에 대한 열정 아래 현란한 말로 바람을 잡았고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끝내는 양가 부모님들 아내에게 꼴딱 넘어가 버려 저 대신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왜 그러셨냐고 닥달을 해대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도리어 제게 말씀하시길. 어휴, 애미가 딱 보니 애들 위해서 자기 인생 희생하면서 살기로 한 게 보이더라고. 부모가 돼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냐? 저거 어릴 적부터 애들한테 정성을 다하는 것 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난단께. 너도 딱 3년만 고생하고 네 식구들 잘 받아들여. 버팅기지 말고. 라고 하시는데 아내가 애들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영어 교육 때문에 외국 나간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비싼 돈 주고 영어 유치원 보내느니 차라리 외국에 가서 익히겠다며 분명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고 약속하고 기어코 절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아휴, 팥쥐 같은 여편네 같으니 미국 갔다 와선 남편 그리워서 콩쥐돼서 오기를 간절히 바랬더랬죠. 사실 기러기 아빠가 되면 TV에서나 비출 법한 홀로 라면만 끓여 먹고 텅 빈 집안에서 쓸쓸하게 앉아있다가 돈 벌면 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붙여주고 서럽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잉, 이게 웬걸? 아내와 아이들이 없으니 그야말로 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멋대로 해도 누구 하나 잔소리 할 사람 없고 눈치 볼 사람 없으니 아내가 없는 지금이 곧 제겐 천국이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없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안 씻고 양치질 안 하고 자기, 휴일날 애들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자다 뒹굴뒹굴 굴러다니기, 요리 솜씨 안 좋은 아내 어설픈 건강식보단 맛 좋은 인스턴트 냉동식품이 연일 내내 제 입을 즐겁게 하니 뜻밖의 신세계에 전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임자 없는 친구들을 불러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얼마 전 돌싱이 된 한 녀석이 취했는지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야, 재수씨 없을 때가 어쩌면 기회 아니냐? 자식아 이 기회에 실컷 놀아봐. 이게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자유인 줄 알아? 됐거든? 지금 나더러 돌싱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냐? 한순간의 실수로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진 않다. 라며 제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니
저더러 재미없다는 듯 술을 마셔들고 당황스런 얘기들을 꺼냈죠. 지금 네 아내라고 네 맘대로 될 줄 아냐? 그곳에 분명히 네 와이프는 돌아가게 할 사람 있을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제때제때 실속 챙겨 임마. 라면서 자꾸만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내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일러두기 위해 공개적으로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했고 다른 한 친구는 그 모습이 재밌다는 듯 장난삼아 지멋대로 상황극까지 하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몇 번 시도 끝에 어렵게 아내가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인 내 아내는 간만에 봐서 그런지 참 예쁘더라고요. 그곳에서 적응도 힘들었던지 살도 좀 빠져 보였고 반면 아내 없는 생활을 즐겼던 저는 무려 4kg나 찐 상태였어요. 아내는 반갑게 절 맞이했습니다. 여보 어쩐 일이야? 당신이 연락을 다 하고 나랑 우리 애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했어? 에이,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걱정 안 돼서 연락 안 한 거야. 지금은 당신이 순수하게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지금 거긴 몇 시지? 괜찮으면 애들 좀 바꿔봐. 라고 하니 지금 그쪽 시간으로는 밤 11시가 다 됐다는데 이미 애들은 종일 스케줄을 소화해서 일찍이 잠이 들었다고 말했고 저는 피곤함에 잠들었다던 아직 어린 내 아이들이 정확히는 엄마 욕심 때문에 한창 놀 나이에 힘들어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네요. 끝까지 말리지 못한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잠시 한눈판 사이 아내가 보는 화면에 보이지 않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눈을 비볐습니다. 뭐야? 뭐지 저거? 너 방금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 녀석은 뭘 봤는지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며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로 혹시 화면을 돌릴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동영상도 아니고 영상통화하는데 어떻게 돌릴 수 있냐고 얘기했고 친구는 그저 아니라며 사실대로 실토를 하는 대신 고개를 연이어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내 새끼 얼굴 한번 못 보고 전화를 끊은 채 친구들과 널브러져서 잠들어버리고 말았더랬죠. 근데 그 다음날 쓸데없는 대출 광고 전화에 달달한 잠이 깨어서는 승질을 내며 스팸 문자들을 지웠는데 우연찮게 저희 단톡방 안에 술김에 상황극까지 한 친구가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영상을 올린 친구도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그냥 올린 것 같은데 몇몇 섬뜩한 답톡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헐, 좀 이상한데. 영상 통화 속에 네 와이프 말고 뒤에 어떤 남자 있어? 나도 봤어. 뭐야, 좀 느낌 이상한데? 제대로 확인해봐라. 자고 있는 사이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얼떨떨한 맘에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는데 그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재생한 구간에는 못 모르고 제법 볼만한 차림으로 나타나선 뒤늦게 아내의 영상통화를 깨닫고 후다닥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말 그대로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당시 아내의 옷차림도 잠옷차림이었고 이건 빼박 의심할 만한 대박 사건이었죠. 마침 곁에 있던 친구가 사색이 된 저를 발견하고는 역시 자기가 본 게 맞았다며 얄밉게 응수를 했고 저는 몇 번이나 영상통화를 돌려본 후 친구와 함께 실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네 와이프 있는데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지 않냐? 인테리어 구조가 딱 요새 신축에 유행하는 건데. 아유도 갑자기 땀이 나네. 회사나 출근해야겠다. 라며 친구는 빠져나갔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집 모양새가 꼭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아내 뒤에 재빠르게 슉 나타났던 사람 또한 꼭 어디서 본 모양 마냥 낯익었습니다. 대체 그 사람을 어디서 봤을까 한참 고민을 싸매고 또 싸매다가 저는 머릿속 전구가 번뜩이며 불이 나게 휴대폰 안톡을 열어보았네요. 아내의 371개나 되는 톡사진들을 계속 넘겨보다가 저는 어느 한 사진 앞에서 손가락을 멈춰보았습니다. 바로 영어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영어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같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실루엣으로 봐도 뭘로 봐도 이 사람이 분명했어요. 저는 직장에 병가연차를 낸 후 아이들이 다니던 영어유치원을 찾아 단번에 찾아갔고
그곳에 가서 아내 톡에 있던 사진 속 남자를 찾았어요. 그러자 원장 선생님이 나와 친절하게 제게 그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데 아, 이분 저희 원 강사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얼마 전에 퇴사하셔서 옆 동네에 따로 학원을 차리셔 독립하셨어요. 어제도 잠깐 만났는걸요? 달라스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평소 나수, 연수 어머니하고도 친해서 달라스로 어학연수 결정을 하신 걸로 아는데 아버님께선 모르셨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장과 어제도 만났다고 하던 그 강사는 분명 아내의 영상통화 속에 멋모르고 등장한 게 분명한데 그럼 설마 아내는 그 강사랑 여태 같이 한국에 있었다는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어딘지 모를 쎄한 느낌이 들어 혹시나 그 강사가 운영한다던 학원이 어디냐고 조카가 관심이 있다며 행여 눈치채서 미리 연락이 가질 않게 분노를 온몸으로 삭히며 얘기를 건넸고 곧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이를 바드득 갈며 운전을 하고는 강사가 오픈했다던 학원을 찾았는데 등잔 밑이 어두웠는지 생각보다 멀지 않았고 당장의 모든 걸 부숴버릴 기세로 쳐들어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제가 갈 시간에 그놈이 자리에 없더라고요. 못 모르는 직원은 오늘 대표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며 결근하셨으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모 남기겠단 말을 했고 저는 초조한 나머지 증거를 잡기 위해 직원에게 돈까지 찔러주며 강산의 집 주소를 알아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축한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알려진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깊이 하며 마스크를 하고 택배원인 척 혹여나 목소리까지 변조의 배를 눌렀는데 되돌아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택배 그 앞에 두고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며 끊는데 이건 제 아내 목소리가 틀림없었죠. 저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다시금 배를 누르며 등기 택배라서 고객님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잠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귀찮다는 듯 머리에 잔뜩 구리풀을 말고 가운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혹여나가 역시나 제 아내가 맞았네요. 여보? 어떻게 여길. 귀신을 보듯 새하얗게 질려버린 아내의 손을 이끌고 거침없이 안에서 그 왼수 같던 놈을 찾았고 대낮부터 무슨 짓들을 벌일 요량인 건지 식탁의 분위기 좋은 와인과 만찬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답게 요리를 하고 있던 그놈의 멱살을 붙잡은 후 내동댕이 쳐버렸고 아내 역시 그놈 곁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고깝게 실이 그 와중에서도 강사는 아내가 다친 곳이 있나 확인한 후 대뜸 일어나 꼴갑자는 로맨스를 펼치대요. 칠 거면 날 쳐요. 남자식이나 돼서 내 여자 건드리지 말고. 이러니까 쉬운 시간 한 편이라면 몸서리를 치지. 잘 좀 살아요, 네. 불륜남 주제에 감히 저더러 잘 살아라라며 훈수까지 두는데 참으로 뻔뻔스런 작태이더이다. 놀고 있네. 내 여자? 왜 내 마누라가 네 여자냐? 나더러 지금 잘 살라고? 넌 그럼 잘 살아서 불륜남으로 남의 와이프랑 이러고 있냐? 어디서 불륜남 따위가 고 입을 나불대?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 아주 딱 걸렸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그놈 노란 머리채를 잡아뒤 흔들어 놓고 가뜩이나 머리수 덮는 머리 몽땅 뽑아버려 드문드문 비워놨습니다. 아내가 다짜고짜 앞서 말리는데 차마 아이들 엄마인 아내 머리채까진 못 잡겠더라고요. 분한 맘에 언제부터 둘이 그런 건지 씩씩대며 물으니 아이들 영어 유치원 입학하면서 만났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로 상담하다 점차 가까워졌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내로남불은 시작되었다 합니다. 못했고 전 애들은 지금 어딨냐고 아내한테 다그치니 아내는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았던지 울면서 제게 무릎 꿇고 빌며 차근차근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지금 달라스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어. 이 사람 부모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교육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 친손주처럼 잘 보살펴 주시더라고. 얼마 전까지 나도 같이 있었는데 음식도 입에 잘 안 맞고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이 사람 배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당신은 나 한 번이라도 이해해 준 적 있어? 평소 나와 우리 애들한테 관심조차 없었잖아. 내 맘 알아주고 보듬어 준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고.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나 이 남자 사랑해. 라는데 이 여자가 뭘 하나 싶었습니다.
언제는 아빠의 무관심이 자식 교육에 최고라면서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관심 타령하니 저는 믿었던 아내에게 큰 배신감이 느껴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갱생불가한 자포자기 심정 아래 그것도 됐고 그럼 그토록 당신이 애지중지했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아내는 눈물 아래 꺽꺽거리며 답했습니다. 맘 같아선 내가 둘 다 키우고 싶지만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애들보다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 면목이 뭐가 있겠어? 다만 당신이 우리 애들 키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엄마에 대해 부끄럽게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자라나는 자존감 형성에 괜히 잘못되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꼴의 이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한다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위선적인 말에 기가 찬 저는 당장에 달라스에서 아이들을 데려왔고 양가 부모님께는 조용히 이 사실을 알리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던 저희 어머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한바탕 그 어학원에 가서 강사와 아내의 머리채를 한 번 더 줘 뜯어놓은 후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서 갚아준 건 어머니셨습니다. 결국은 소문난 어학원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망해버렸고 한국에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지 결국 그놈과 함께 한국을 떠나고야 말았네요. 애들이 엄마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 어금니 꽉 깨물고 엄마에 대해 되도록 좋게 얘기해주며 말 잘 들으면 엄마 조만간 우리 애기들 보러 오실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전히 잘 때마다 엄마를 찾는 아들과는 달리 딸내미는 절 안아주며 난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며 난 엄마 안 보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잘 살자고 6살짜리 입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말이 나오는데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고 말았네요. 전 우리 애들이랑 보란 듯 행복하게 잘 살 거고 그릇된 선택한 그 여자를 후회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생때 같은 어린 자식들 떼놓고 교육 핑계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바람이나 난 여자 앞길에 부디 꽃길 대신 철퇴가 내려지길 바라며 제 한서린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